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7월 이 한 달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재건축 위주로만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면 이제는 일반 아파트들도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만큼이나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물건들 저희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물건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물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물건에 관해서도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도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과 지역 분석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더운 만큼 또 뜨거운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도 집값이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그칠 줄 모르는 집값 상승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매주간 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을 점검해 드리고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주 사이에도 서울과 강남 3구의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러면은 경기도와 전국은 어떨까요? 경기도와 지방마저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올랐죠.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강남 3구는 어떨까요?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강남 3구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강남 3구마저도 상승폭이 또 커졌다. 경기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경기도도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 오히려 금주 들어서 0.44%, 지난주에 비해서도 또 역시 경기도마저도 상승폭이 커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은 어떨까요? 자, 지방마저도 지난주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커졌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국적으로 오히려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집값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자, 좌측이 한 주 전에 그리고 이번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이 명확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뜨거웠던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인천 지역. 한 주간 상승률이 0.44%, 무려 0.44%는 집값이 뭐 폭등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경기도. 경기도가 주간 상승률이 0.40%로 굉장히 컸고 서울의 경우도 주간 상승률이 0.15%였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떨까요? 더 번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도 0.46% 주간 상승률이 커졌는가 하면 서울의 경우도 0.19%로 더 커졌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0.44%로 더 커졌고 그뿐만 아니라 자, 충청북도도 커졌고 그다음 대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도 색깔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제주도도 최근 들어서 몇 개월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원도마저도 지난주에 강원도가 0.15% 주간 상승률이었다고 하면 금주 들어서 0.19%로 강원도마저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날씨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 더 잡히기는커녕 점점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쉽게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팁이 있죠. 바로 뭘까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쉽게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언론사변 헤드라인이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수도권이죠. 수도권 집값이 주간 상승률이 0.36%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지금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뜨겁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재건축뿐만 아니라 중저가마저도 수요자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입니다.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지금 풍선 효과라고 하죠. 키 맞추기라고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 많이 올랐던 서울 지역 그 외곽 지역의 경기도 지역들마저도 집값이 키를 맞추고 있다. 그만큼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 지역이죠. 안성마저도 그렇게 안 오르던 안성마저도 전국의 상승률이 1위를 찍었다. 기막힌 소식입니다. 자, 지방은 또 어떨까요? 지방의 경우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인데요.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드디어 1,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지방마저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전국이 지금 날씨만큼이나 불장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집값을 잡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공급이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을 찾을 건지, 그렇지 않고 공급이 조기에 공급이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지 절반 이상이 빨간불이 켜졌다. 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서울 도심부의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현재 목표량 5만 가구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한 3% 정도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공급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만큼 공급의 불신이 지금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바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불신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집을 사야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마저도 집값이 올라가고 하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말을 듣고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던 분들의 경우는 3년 사이에 4억 2천을 손실을 봤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3년 사이에 현 정부 3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4억 2천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찔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 실제로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서울 집값의 상승률인데요. 자, 상승률을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18년도 4월 달과 그리고 21년도 최근 6월 달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집값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포함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연립, 빌라까지 다 포함했을 때 상승률이 3년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무려 36% 급등했다. 금액상으로는 2억 2천만 원이나 급등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이죠. 자, 18년도 4월 달에는 평균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전 6월 달에 평균 가격이 11억 4천까지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급등, 폭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을 보면은 58%, 3년 만에 무려 58% 집값이 급등했다. 금액으로 보면은 바로 4억 2천만 원이나 올랐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집을 만약에
사지 않고 기다렸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집을 팔았던 분들은 뭐 계산상으로는 무려 4억 2천만 원, 평균 4억 2천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직장만 다녀도 참 요즘은 예금하기 적금 붙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집마저 없다면 이처럼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재테크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줄어드는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소식인데요.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택자들 또는 우리 자녀들 한 20대, 30대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고충이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1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시기로 작년 5월입니다. 1년 전에는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래도 한 38만 2,643 가구 정도는 됐었는데요. 5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만 대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1월은 어땠을까요? 25만 대로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는 17만 6,186호 정도. 자, 그만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서민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만한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소멸되고 있다. 참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절박한 심정이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패닉 바잉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저평가되고 있는 지금 서울의 경기도, 인천 지역으로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요. 경기도로 좀 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는 어떤 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이처럼 점점 소멸하다 보니까 어떤 거죠?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춰보는 것처럼 지금 투자 포인트는 소액으로는 어떤 게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서울에 빌라 할 것 없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자, 먼저 아파트죠. 아파트는 서울의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 할 것 없이 수요가 넘치고 있다. 당분간 계속 정부에서 더 이상 규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죠. 대선 앞에서는 더 이상 고강도의 규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수도권의 집값도 한 주간 0.36%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죠. 최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는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평당 가격이 3.3제곱미터 가격이 1,000만 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마저도 신축의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타이밍은 늦었지만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잡아가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다세대 주택은 어떨까요?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서울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빌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죠. 어떤 지역일까요? 굉장히 허름한 지역, 낙후된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만큼 공급량 때문에 공급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지역일까요? 낙후된 빌라촌, 그런 일대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서의 다세대 주택의 인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너무 아파트가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는 뭐 경기도로 비껴나가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서울 도심부의 경우는 이런 낙후된 빌라촌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분양권도 받고 그리고 내 집 마련 성공할 수 있는 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한 매수 그리고 적절한 재테크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또 물건 형태에 따라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9월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에 미리미리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1대1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만들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아마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세미나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시지는 못합니다. 5인 이하로 해서 4인 이하로 선착순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세미나 일정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1대1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소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번호로 제가 예약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가지 물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소장과 함께 알아볼 첫 번째 지역은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고요.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강남과 가까워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뛰어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드렸다시피 서울권에서 너무 아파트가 비싸서 집 사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딱 맞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광진구 자양동 4동 그리고 7호선 뚝섬유원 지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이 입주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당장에 입주가 어려운 분들은 전세를 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랬을 때 예상 실투자금이 1억 7천에서 한 2억 2천이면은 가능하겠다. 이런 낙후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서 물론 시간이 단기간에는 이렇게 개발되기는 힘들겠으나 한 5년, 10년간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당연히 자양동이라고 하면은 압구정동, 강남, 한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입지적인 아주 높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한강변에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바로 자양 4동의 이 위치죠.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자양동 중에서 입지가 가장 탁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자양 4동이고요. 이 지역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지하철 7호선 타면 한 정거장 또는 두 정거장만 가도 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주변부에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는 점인데 이 자양동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한 10년 이상 최고 층수가 아파트 35층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한 10년간 개발을 못 됐던 것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고 층수 한 50층까지도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 지역이 탄력을 받아서 이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바로 자양동 일대로 쏠릴 수밖에 없겠다. 그럼 단기적으로 5년 이내도 단기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수요가 몰린다면은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단기간의 시세 차익도 가능한 장점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한강 건너의 압구정동이 바로 재건축이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뭐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50층 내지 그리고 압구정동 일대도 한 50층까지 고층 명품 주거타운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자양동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탁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구의자양 촉진지구라든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잠실 관광특구라든지 삼성역에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뭐 한 5년, 10년 묻어둔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양사동이 바로 요 일대죠. 요 일대 자양삼동역이고요. 바로 앞쪽이 한강이 되겠고 한강 건너가 압구정 재건축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세부터 1, 2, 3, 4지구가 되겠고요. 이 제일 중요한 건 자양동의 투자 포인트는 단기 접근 방법으로는 여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이주되기 시작만 하더라도 자양동 일대의 다세대 주택들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 지역에 만약에 전세 놨을 때 투자 금액이 한 2억 초반대 정도 형성되는데요. 그러면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현재도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요 정도 규모, 비교될 수 있는 요 정도 규모의 빌라의 경우가 무려 17억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정도 17억 하면은 이 가격이 단기간에 한 투자금이 2억이라고 봤을 때 한 5년 이내에 투자금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지역들이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그리고 구의자양 촉진지구라든지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세를 보면 5억 4,500, 5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놨을 때 실투자금이 1억 7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거주하면서 또 미래가치 투자 목적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광진구의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갈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살기 좋으면서도 주변에 업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 소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딱 맞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서초동 하면은 강남 다음으로 가장 인기 지역이죠. 그 지역의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금이 전세를 놨을 때는 3천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뭐 당연히 입지적 장점 크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 풍부하고요.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꾸준한 임대 사업도 가능한 지역이다. 자,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서초동 역시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 가깝고 지하철, GTX C노선, A노선, 위례 신사선 할 것 없이 개발 이슈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서초동 일대의 집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이렇게 초고층 복합 개발이 되면서 직장인 젊은 수요가
계속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1.5룸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서초동, 서초 정보사 사령 부지에 있는 역시 실리콘 밸리 오피스 타운이 조성되는데 역시 젊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젊은이들 많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고 나면 이 젊은층 그리고 젊은층 유입을 통해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과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보면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로 형성가 되어 있고 전세를 놨을 때 실투자금이 3천에서 5천 정도로 가볍게 우리가 뭐 재테크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구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할 경우 여러분들 자녀들 경우는 먼저 처음에 내 집 마련은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물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0번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2부 시작됐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 궁금증, 물건에 관한 고민들 다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0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그리고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화요일 부동산 온에어 부동산 포커스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먼저 만나보실 내용은요.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 6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정안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임대인이든 또는 임차인이든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임대차 보호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함께 개정이 되면서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완벽히 또 3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2년 계약에서 2년 플러스 2년으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재개가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수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구성되고 뭐 장단점이 참 많았었습니다. 임차인들이 5% 상한을 통해서 얼마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임대를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런 갱신이 70%까지 올라가면서 새롭게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물건의 그런 전세 물량들의 그런 축소,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가 좀 원활하게 좀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추후에 또 보완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제 계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게 됐었을 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 이런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1년 동안의 유예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제는 임대를 놓으실 경우 또는 임차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꼭 필수로 계약 사항을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읍면동 주민센터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공동 신고가 의무이긴 하나 둘 중 한 명의 신고로도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계약한 날짜 그리고 계약 기간 등을 임대차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제 기입하시거나 내용을 전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가 대상이고요. 이제 신고 대상이고 만약에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뭐 31만 원만 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30만 원 이하이거나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의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되고 간편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장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몇 가지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이제 구성될 때 신규와 갱신 모두 다 이제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것들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는 갱신이든 6월 1일 이후에 신규 갱신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뭐 6월 이후이고 계약일은 6월 전이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당장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점으로서 지금 이제 갱신을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편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월세 30만 원 이제 이상이 됐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관리비를 좀 높이고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비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월등히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은 미리 체크를 거짓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의무 신고 대상이죠. 지금 현재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임대 개시일 신고, 계약 갱신 신고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번 걸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는 의무 신고로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주택이 있습니다. 뭐 고시원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부분 중에 하나는 30만 원 초과가 됐었을 때는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공장이라든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주택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 이런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주택 용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크게 임대 놓으시거나 또는 임차를 들어가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임대를 놓으시는데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거치고 구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임대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추후 집가 상승이라든가 자산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이런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1대1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주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1대1 상담을 본부장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좋고요. 우리 본부장님의 투자 방법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좀 시장의 흐름 좀 파악하면서 개인적인 투자 전략까지 좀 꼼꼼하게 세우고 싶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삼성중앙역 도보에서 2분의 역세권 입지고요. 시세는 7억 6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중에서도요. 서울의 중심인 강남 중에서도 개발 호재의 중심 역삼동입니다. 일단 삼성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본부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 지역은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은 잠삼대청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니냐.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지금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분명히 있죠.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 투룸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곳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가 미래가치가 너무나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와 그리고 생활의 임차 수요의 풍부함, 생활 인프라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이곳에 자산을 집중시키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지에서 일자리의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또는 주거지 주변 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내 업무타운 내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면 집값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남구 같은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서울 내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월급 이런 소득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도 가장 많은 자산들, 가장 많은 현금들이 계속 움직이는 곳이 바로 강남구이기 때문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그런 일자리의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주거지로서의 입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동은요 7호선이라든가 9호선 그리고 2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바둑판 배열의 이런 모습들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 용산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으로서 이제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바둑판처럼 배열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통편들이 원활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이 훌륭하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서 그런 압구정 라인들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지역들의 그런 재건축 호재 소식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1억 이상의 그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삼성역 주변에는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실을 비롯한 삼성동 주변 지역으로서 삼성역을 비롯한 지역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동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지역으로서도 강남 업무단지 강남역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삼성역과 지금 봉은사로와 테헤란로가 수많은 일자리의 가장 강남권의 중심인 지역이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동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동대로 지하 사업의 상권 형성들의 그런 모습들도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테헤란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대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들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뭐 코오롱 부지라든가 이런 K사 부지들이 같이 함께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의 모습들의 구성점으로서 삼성동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한 이런 개발 호재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6월 23일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반세이익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의 희소성,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은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그리고 잠실운동장, 탄천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들, 많은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축구장 면적의 11배 정도의 규모로서 뭐 호텔, 숙박, 컨벤션 또는 업무시설, 국제업무 이런 부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중심인 지역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예정될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향후 5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122만 명 이상의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이제 높이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기대치를 모았었으나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50층 규모 이제 세개동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랜드마크가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경제적인 창출 유발 효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265조 원 정도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으로서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6년 뒤에 그런 기대 가치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곳이고, 이 국제1호 복합지구 인근에 위치한 삼성동이야말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도심 공항 터미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통합 역사, 광역교통 중심의 통합 역사, 철도 중심이죠. 위례 신사선과 GTX 뭐 이런 부분들 다 이곳으로 정차할 것으로 예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하부 이제 3층까지는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연계가 되면서 코엑스 지하공간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시, 지하도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철도, 지하철도, 그리고 버스 환승, 그리고 공공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2027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이곳이 계속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죠. 지금 현재 신분당선의 연장선들 지금 신사역까지의 1차 구간 2023년 완공 목표이고요. 용산까지 2027년 2단계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인 신분당선 연장선들, 북부 연장선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관통을 하면서 서북부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GTX 지금 현재 삼성역은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개가 교차하는 노선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강남권과 어떻게 보면은 위례 신도시의 연결선으로서 위례 신사선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4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통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금액은요 6억 7천에서 6억 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이제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160에서 170만 원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고요. 궁금증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물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물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8분 거리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천5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동입니다. 이곳은요 7광역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 좋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재건축 아파트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시세가 더욱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 바로 옆이 이제 노원구이기 때문에 노원과 창동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변 지역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또한 위치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뒤 개발 호재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곳은요 지금 현재 뭐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지역 발전의 한계라든가 뭐 열악한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후화되어 있는 배드타운으로서의 그런 도봉구 입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신경제 중심지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현재 뒤바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도강 라인에서 이제 도봉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평균을 웃도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창동역에서 이제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깨끗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3룸, 넓은 3룸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차지하게 될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기대가치가 모으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의 그런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강남권의 진출이 더욱더 빨라지고 창동역의 GTX 신호선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었던 7광역 중심지로서의 이런 기업들 3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고 이곳에 일자리 계속 추진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뭐 90회 이상의 공연과 함께 더불어서 K-팝 전문 공연장으로서 2만여 석 정도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매해년마다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문화가 공존이 되고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가 창출이 같이 함께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차량기지의 부지 이전을 통해서 이곳에 제2의 코엑스 정도의 규모로서 일자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곳에 개발되어 있는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인데 GTX 신호선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 민자 역사가 또 구성이 되면서 이곳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또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에서 약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안으로 강남권을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4억 2천에서 4억 2천5백만 원인데 25평 정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25평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자, 아파트는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뭐 다주택자라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아서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약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의 예상 실투자 금액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5억대, 6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도봉구 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해서 첫 번째 물건 강남구 삼성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궁금한 점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고민도 좋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투자 방법까지 대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하시는 분들 전화 예약 필수고요.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